실수 k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자, 방정식 fx의 제곱은 fx 곱하기 g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먼저 요 방정식에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fx가 들어있는 걸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전부 다 넘겨주시면 결국은 fx 전체 제곱에서 fx 곱하기 gx를 빼준 것이 이퀄 0 된다라고 바꿔 적을 수가 있고요. 요거 이제 fx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로 묶어주시면 여기는 fx 빼기 gx 요게 이퀄 0 된다. 요렇게 또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fx 이퀄 0이거나 또는 fx 이퀄 gx가 되는, 그죠? 요러한 x 값들을 다 찾으면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x 값들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모든 실수 k를 구해서 그것들의 합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fx에는요, 요 미지수 k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fx 이퀄 0 되는 x가 누구인지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자, 그런데 이 k가 g에도 들어 있거든요. 따라서 요 fx 빼기 gx 이퀄 0이라는, 뭐 요거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네요. 그죠? 요거 빼기 gx 이퀄 0이라고 바꿨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x 값들은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fx 빼기 gx가 누구인지 요거 계산을 해보면 한 번에 갑니다. x의 세제곱, x 세제곱 없어지죠. 그 다음 x의 제곱 남고요.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9x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x 됩니다. 그 다음 k와 k는 없어지고 요거 빼니까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 x-1, x-2 이퀄 0이기 때문에 일단 x는 1 또는 x는 2라는 두 개의 실근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fx 이퀄 0을 만족하는 근의 개수가 얘들까지 고려를 해서 서로 다른 4개가 되도록 k값을 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fx 이퀄 0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세제곱 빼기 12x 플러스 k는 이퀄 0인데 요 k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 k만 우변으로 넘겨서 y는 x 세제곱 빼기 12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k의 그래프의 교점을 파악하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k를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k가 돼서요, 이것도 계산하다가 헷갈려서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k를 그냥 좌변에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우변으로 넘겨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12x가 우변으로 가면서 결국 y는 k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2x 요 그래프의 교점을 이 k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찾아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요, 다시 쓰면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12x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12가 되나요? 1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는 그래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x축이라고 하고 요걸 y축이라고 한다면 얘는 원점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 x축과 만나고 그 다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일 때 x축과 만나기 때문에 원점이 대칭의 중심점이 되면서 점대칭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형만 대충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루트 3, 여기는 원점, 여기는 2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얘네들의 극대값, 극소값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미분해 보면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 요거 이퀄 0, 요걸 만족하는 x값 찾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극대가 되는 지점이 x가 2일 때입니다. 요 x가 2일 때 얼마가 되냐 하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니까 여기가 이제 2,16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극대점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이 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우리가 요 그래프를 파악했고요. 여기에 y는 k의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돼요. 자, y는 k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y는 k라고 한다면 이제 k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즉, 요 직선을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3차 곡선과 요 y는 k라는 직선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교점의 x 좌표가 1, 2 이외에 두 개가 더 생겨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교점의 좌표가 1, 2가 아닌 교점 두 개가 더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총 4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y는 equal k가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개가 더 추가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y는 k를 위로 올려서 일단 교점이 2개가 되는 지점부터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교점이 2개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 극대점과 극소점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 극소점을 정확히 지나갈 때를 본다면 여기서 교점이 지금 하나, 2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2니까 1, 2가 아닌 또 다른 하나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라는 근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요 방정식에. 근데 이 알파는 2루트 3보다 더 큰 지점에 생기기 때문에 요 알파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6일 때. 왜냐하면 요 극소점의 y좌표랑 k가 똑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6일 때에는 서로 다른 실근이 간단하게 쓸게요. 1과 2와 마이너스 2와 알파 4개가 존재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6은 우리가 찾는 값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시켜서 아까 제가 극대점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가 쭉 올라가서 극대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점이 2개가 생기면서 여기 교점의 x좌표를 편의상 우리가 베타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근이 요 교점의 x좌표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베타가 생깁니다. 근데 2는 이미 있는 근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제외하고 서로 다른 2개의 근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가 얘랑 겹치기 때문에 그래봤자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이 1과 2와 베타밖에는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k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k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가 싶지만 아닙니다. 자, 어디서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냐 하면 근이 3개가 되는 지점에서 찾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얘를 또 이동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y는 k의 그래프를 이동해서 요렇게 근이 3개가 되는 지점에 요렇게 위치를 시켜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근이 3개가 등장을 하는데 근이 3개가 만약에 1, 2와 전부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총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돼서 안 되죠. 그러면 4개가 되려면 그렇다면 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 중에 어느 하나가 1이나 2와 겹쳐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x는 2가 만약에 겹친다면 이 y는 k가 여기 극대점에 위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극대점, 즉 x는 2 말고 다른 근이 베타 하나밖에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 어떤 하나, 여기 요 교점의 x좌표가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점, 그 다음에 요 교점, 요게 이제 1도 아니고 2도 아닌 서로 다른 2개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k 값이 얼마여야 되느냐? 바로 x가 1일 때의 요 함수의 함수값과 k가 같다면 정확하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x가 1일 때 이 값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x 대신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2가 되어서 요거 1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즉 k가 얼마일 때? 11일 때 k가 11이 되면 근이 여기 하나, 그 다음 원래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3개가 생기지만 그 중에 하나가 1이 되기 때문에 얘랑 겹쳐요.
따라서 1은 중복되기 때문에 요거 2개만 더 추가해서 총 근이 4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x좌표를 우리가 편의상 감마라고 하고요. 요때 x좌표를 편의상 델타라고 한다면 k가 얼마일 때? 여기 얼마였죠? 11일 때입니다. 11일 때에는 근이 1과 2와 감마와 델타 이렇게 서로 다른 4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끝났죠? 그죠? 다른 데서는 절대로 x는 1, x는 2와 겹치는 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3개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근의 개수는 5개가 되어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K값은 이렇게 2개가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그러한 K값들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16과 11을 더한 값을 구하면 됩니다. 요거 마이너스 5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A의 N 플러스 1은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2로 AN이 0보다 클 때에는 K는 1부터 N까지 AK들의 합으로 정의가 된답니다. 자, 이때 A3, A4, A5의 합이 0이라면 A1과 A14의 합은 얼마가 되겠느냐? 요걸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요 유형이 최근에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식하게 하나씩 경우를 나눠가면서 구해보는 게 이 풀이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대충 A5까지 구해본 다음에 규칙성을 찾고 A의 14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요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금방 캐치해냅니다. 자, 그러면 A1부터 출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A1이 일단 0보다 큰 경우부터 보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A2는 뭐가 되냐 하면 A1가 K는 1부터 1까지의 AK들의 합이니까 이거 그냥 A1 되는 거예요. 그래서 A2는 A1과 똑같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A2도 여전히 0보다 큽니다. 그러면 A3는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 A1 더하기 A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하면 A1과 A2를 더해봤자 A1이 2개가 더해지는 거니까 2A1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여전히 0보다 크죠? 그럼 A4는 뭐가 되냐 하면 결국은 A1, A2, A3를 다 더한 게 바로 A4가 됩니다. 그러면 A1과 A1과 2A1을 더하는 거니까 얘는 4A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여전히 0보다 큽니다. 그럼 A5는 뭐가 되냐 하면 요거 0보다 A4가 0보다 크기 때문에 A1, A2, A3, A4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A3까지 합이니까 거기다가 또 4A1을 더해주면 8배의 A1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요거 3개를 더한 게 0이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 3개 더하면 14배의 A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는 0하고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1이 0보다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A1이 0보다 크지는 않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A1은 0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1이 0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때의 A2는 뭐가 되냐 하면 A1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2는 무조건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A3는 뭐가 되느냐라는 건데, 자, A2가 0보다 크기 때문에 A3는 A1과 A2의 합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A1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A4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경우가 나뉩니다. 왜냐하면 A1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을지 혹은 0보다 클지 모르죠. 그래서 경우를 나눠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자 1번 만약에 A1이 마이너스 2보다는 어떻고 크고 그 다음에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 범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A1 플러스 2가 0보다 커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A4는 뭐가 되냐 하면 A1, A2, A3의 합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A1, A2, A3 다 더해봤자 A1 더하기 2 더하기 A1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배의 A1 더하기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A1이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 있기 때문에
2A1 플러스 4도 0보다 커집니다. 그러면 A5는 뭐가 되냐 하면 A1부터 A4까지의 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A1부터 A3의 합이 2A1 플러스 4였으니까 여기다가 A4를 더하면 얘의 2배, 즉 4A1 플러스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A3, A4, A5를 다 더해서 0이 되는 A1의 값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요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 하면 A1이 하나, 둘, 4개가 더해지니까 7A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4, 8이 더해지니까 요거는 14가 됩니다. 얘가 이퀄 0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조건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A1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A1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A1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제 과감하게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요거 다 지워버리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A1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A3가 여기 요 값에다가 2를 더해봤자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4는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A5만 구해보면 되는데 A4가 양수이기 때문에 A5는 A1부터 A4까지의 합을 구하면 되고요. 자, A1은 그냥 A1, 그 다음 A2는 2입니다. 그 다음 A3는 A1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4는 2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2배 A1 플러스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또다시 A3, A4, A5가 0이 되는 A1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셋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3, A4, A5를 다 더해보면 자, A1 플러스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A1 플러스 6이니까 요거는 3A1 플러스 1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얘가 이퀄 0 되는 A 값을 찾아본다면 A1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이 요 범위에 들어오느냐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들어오죠.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값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1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A1은 마이너스 3분의 10입니다. 그럼 이때 A2는 뭐가 되냐 하면 A2는 2였죠. 그래서 2가 되는 거고요. A3는 뭐가 되냐 하면 여기 보시면 A1 플러스인데 A1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기 때문에 거기에 3분의 6을 더해줘 봤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A4는 뭐가 되냐 하면 2인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A5는 뭐가 되냐 하면 2배 A1 플러스 6입니다. 그럼 2배 A1 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0이죠? 거기다가 3분의 18을 더하는 거니까 얘 마이너스 3분의 2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A6는 2가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해보는 건데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지만 조금만 더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A7을 구해보면요. 결국은 A6가 2이기 때문에 요것들 싹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 다 더해주시면 자, 음수부터 더해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이 되죠? 근데 2가 3개 더해지니까 3분의 18이 됩니다. 따라서 A7은 3분의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A8은 얼마가 됩니까? A8은 얘가 양수니까 자, 여기까지의 합이 3분의 2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분의 2가 바로 A1부터 A6의 합이니까 거기에 또 3분의 2를 더해준 3분의 4가 A8이 되는 거고요. 자, A9은 얼마가 되냐 하면 여기까지의 합이 A1부터 A7까지 합이죠. 3분의 4가. 그럼 거기에 또다시 3분의 4를 더하니까 3분의 8 이렇게 되어서 이 뒤로는 계속 2배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10은 3분의 16이 되고요. A의 11은 3분의 32가 됩니다. A의 12는 3분의 64가 되고 A의 13은 3분의 128이 되고요. A의 14는 3분의 25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얘가 2배가 된다라는 걸 파악했다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계속 2배씩 하면서 이걸 다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눈치 빠른 학생들은
첫째 항을 A8을 첫째 항으로 봤을 때 A의 14는 몇 번째 항이구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항이 되겠구나. 라는 거 금방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3분의 4가 첫째 항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제 일곱 번째 항 구해주시면 되겠구나. 라는 거 정도 금방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A의 14가 3분의 256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A1과 A14의 합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뭐 금방 구합니다. A1 더하기 A14의 합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이고요. 플러스 3분의 256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3분의 24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약분되네요. 38에 24, 326 해서 요 값을 계산하면 8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두 다항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한대요. 자, 0이 아닌 실수 k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2배 fx 얘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3배 fx의 극한이 모두 다 k라면 f의 2k 플러스 g의 2k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요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요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정적분 형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요게 등장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해봐야 되죠.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x는 1을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x에 1을 대입하면 요 식은 f의 1 플러스, 자, 얘는 0이 됩니다. 1부터 1까지 정적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0이 되고 얘는 x에다 1 대입했으니까 0 돼서 f의 1이 이퀄 0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양변 미분합니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f의 프라임 x 플러스, 자, 얘는 요 gt에서 t만 x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 이미 배워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gx가 되고, 자, 이쪽은 전개하면 x의 세제곱이죠. 네, x의 세제곱 빼기 x제곱이기 때문에 미분하게 되면 3x의 제곱 빼기 2x 이렇게 됩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gx가 3x의 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f의 프라임 x와 같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요 두 가지 f의 1은 0이라는 것과 gx가 3x의 제곱 빼기 2x 빼기 f의 프라임 x와 같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극한으로 주어진 요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x가 무한대로 갈 때부터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fx와 gx가 둘 다 다항함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게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이 gx의 차수가 fx의 차수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뜻하게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는 k가 0이 아닌 실수 k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gx의 차수가 더 크다면 얘는 0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과 맞지 않아요. 그 얘기는 gx와 fx가 똑같은 차수를 갖는 다항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몇 차를 갖게 되느냐? 그거는 요거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gx가 3차 이상의 다항함수라면 이 좌변과 우변의 차수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gx가 3차라면 좌변은 3차식이 되는데 우변은 뭐가 되냐면 2차식이 되죠. 만약에 gx가 4차 함수라면 좌변은 4차식이 되는데 우변은 3차식이 돼서 차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gx와 fx가 둘 다 2차식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gx도 2차고, 자, f의 프라임 x는 1차니까 좌변도 2차가 되면서 차수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1차여도 안 되겠죠? 그럼 좌변은 1차, 그 다음에 우변은 2차가 되기 때문에 차수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fx, gx가 모두 2차 다항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gx는 어떻게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까지 알 수가 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로 3x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함수가 될 거예요. 2차 다항함수가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린 그럼 fx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 극한은 결국 g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3배의 f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equal k가 된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g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3인 거 이미 알고 있죠? 3분의
3 곱하기 fx의 최고창의 개수가 k가 돼야 됩니다. 그럼 fx의 최고창의 개수는 k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fx는 k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다항함수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누굴 볼 거냐 하면 f의 1 equal 0을 볼 거예요. 이거는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는 반드시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요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얘를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 하면 k에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x-알파로 두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누굴 보냐 하면 이쪽 극한을 보는 거예요. x가 1로 갈 때 fx가 0으로 간다라는 걸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얘의 분자가 0 됐기 때문에 만약 gx가 x가 1로 갈 때 0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극한은 이퀄 0이 돼야 돼요. 근데 k는 0이 아닌 실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순이 생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요게 0분의 0꼴의 극한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x가 1로 다가갈 때 gx도 0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이 gx가 다항함수다 보니까 1로 갈 때 극한이나 1에서의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g의 1도 0이구나. 요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인수 정리에 의해서 그렇다면 gx도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그냥 x-베타로 두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g의 1이 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요 x 대신 1을 요 식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요 식에 x 대신 1을 대입해 본다면 f의 프라임 1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의 1은 0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퀄 뭐가 되냐 하면 3 빼기 2 해서 요거 1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f의 프라임 x 구해보는 겁니다. f의 프라임 x라는 것은 자, k는 실수니까 그냥 앞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에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1이니까 x-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미분하면 1이니까 x-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k에 얘는 2x-알파-1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f의 프라임 1이 1이니까 자, f의 프라임 1을 구해보시면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자, k에 요거 1-알파가 돼요. 근데 요 값이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여기서 이제 알파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k-k알파가 1이기 때문에 k알파는 k-1이 되고요. 알파가 0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양변을 k로 나눠도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알파는 뭐가 되냐 하면 k분의 k-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알파 대신에 k분의 k-1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있던 k를 요 괄호 안으로 넣어서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되냐 하면 여기가 kx가 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요 k는 없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fx가 요런 꼴이 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gx는 뭐였냐 하면 3x제곱 빼기 2x 빼기 f의 프라임 x예요. 그럼 이게 gx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gx라는 것은 3x의 제곱 빼기 2x 그 다음 f의 프라임 x는 요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파는 k분의 k-1이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빼기 k에 2x 마이너스 k분의 k-1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3x의 제곱 빼기 2x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2배 kx 되는 거고 플러스 k-1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것도 계산해 볼까요? 얘는 3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k 플러스 1의 x가 되는 거고 플러스 2k-1이 됩니다. 자, 여기는요 반드시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3과 1이고요. 자, 이쪽은 2k-1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2k 그 다음 플러스 1이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딱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gx는 뭐가 되냐 하면 x-1 곱하기 3x-2k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굴 보는 거예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gx분의 2배 fx였습니다. 그러면 얘는 x-1에 3x-2k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분해 그 다음 2배 fx인데 fx는 요거죠. 따라서 x-1에 kx-k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x가 1로 가는 거니까 x-1이 0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약분 가능하고요. 자, 여기다 이제 1 대입해 주시면 얘는 4-2k가 되고 이거 분해 위에는 뭐가 되냐 하면 1 대입하면 kk 없어지면서 2만 남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값은 뭐랑 똑같아지냐 하면 2-k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값이 k랑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 극한이 equal k다 라고 주어졌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요거 정리해주면 1은 2k-k 제곱 되는 거고요.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equal 0 됩니다. 그쵸? 그럼 얘는 k-1의 제곱이 equal 0 되는 거니까 아, k 값이 얼마구나. k는 1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fx, gx 다 구했습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fx는 뭐가 되냐 하면 요 k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면서 x에 x-1 되는 거고요. gx는 뭐가 되냐 하면 여기다가 k 대신에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x-1에 자, 여기다 k 대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면서 3x-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f의 2k 더하기 g의 2k니까 k가 1이라면 그냥 f의 2에 g의 2 더한 걸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여기다 2 대입하면 2 곱하기 1 해서 2 되고요. 그 다음 g에 2를 대입하면 요건 1 곱하기 5가 되죠. 그래서 5가 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5가 되어서 요 합은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7입니다. 양수 a와 0 이상 2분의 3파이 이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요 fx의 최대값이 6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fx를 들여다봤더니 코사인과 사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개 통일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이 코사인 제곱 x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를 대입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봤자 이 코사인 ax가 남아서 통일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거기서 요 바꾸는 걸 포기한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속는 셈 치고 요걸 바꿔보도록 하죠. 그러면 fx는 뭐가 되냐 하면 여기에 4배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되고요. 마이너스 4배의 사인 x가 되면서 플러스 코사인 a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4배의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배의 사인 x 그 다음 플러스 4 플러스 코사인 a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보자마자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주고 싶은 아주 강한 욕망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사인의 제곱 x 플러스 사인 x가 되는데 자, 이거 한 번에 가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 사인의 x 플러스 2분의 1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지만 마이너스 4를 만나서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럼 1과 4가 만나서 5가 되고 여기는 코사인 a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sin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있잖아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마이너스 4가 붙었기 때문에 이 전체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함수의 최대값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최대값은 결국 얘가 0일 때 이 부분은 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가 0이 된 게 언제냐 이걸 봐야 되는데 결국은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을 요 범위 내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때는 x가 6분의 7파이 밖에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얘가 최대값 0을 가질 때의 x가 6분의 7파이가 될 때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요 뒤에 부분을 보는 겁니다. 요 뒤에 부분은요. 이 코사인 A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혹시 x가 6분의 7파이일 때 요 코사인 AX가 1의 값을 갖는다면 x는 6분의 7파이에서 얘도 최대가 되고 요 뒤에 있는 이 부분도 최대가 되기 때문에 전체도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 얘의 최대값은 0이고 얘의 최대값 5 플러스 1에서 6이 되기 때문에 이 fx의 최대값이 6이 된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만족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게 뭔가 선생님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끼워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a 값을 결정하는 거고요. 얘가 최대를 갖도록 a 값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왼쪽 부분의 최대값이 0인데 전체의 최대값이 6이 되려면 여기에 최대값이 6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코사인 AX가 6이 되고 즉 x가 6분의 7파이일 때 요 부분이 0의 값을 가질 때 요 코사인 값이 1만 갖는다면 모든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x가 6분의 7파일 때 코사인 AX가 1이 되도록 만드는 최소의 양수 a 값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따라서 코사인에 x 대신 6분의 7파이를 넣으면 6분의 7a 파이가 되는데 이 값이 1이 돼야 돼요. 그런데 코사인이 1 되는 거는요. 0 다음이 2파이일 때입니다. 그쵸? 근데 a가 양수다 그랬으니까 이 6분의 7a 파이가 0이 되려면 a도 0이 돼서 조건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1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2파이일 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6분의 7a 파이가 뭐가 될 때 2파이가 될 때가 바로 양수 a가 최소이면서 코사인 ax가 얼마가 되는 코사인 이제 6분의 7a 파이가 1이 되는 그러한 a 값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 a 값을 구해주면요. 요 파이는 약분이 되고 a는 누가 되면서 7분의 6 곱하기 2가 되면서 7분의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요게 P분의 Q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7과 12가 서로 소인 거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P가 얼마고 7이고 Q가 얼마겠구나 12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자, 문제에서 요구한 P 플러스 Q의 값은 결국 7 플러스 12가 되어서 1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요. 선생님,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 완전 제곱꼴로 바꿔줘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파트가 최대가 될 때의 A 값을 구한다. 이런 접근 방법은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실 게 뻔합니다. 그죠? 그런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유형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운다라는 표현이 좀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 학생들은 다음번에 혹시 통일이 안 되거나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파트를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파트가 최대값을 갖도록 이 방법을 몰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어찌됐든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1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항함수 fx가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x의 세제곱 빼기 fx의 극한이 1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f0의 절대값의 범위가 50초과 100 미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tx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g의 3에다가 리미트 t가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갈 때 gt의 좌극한의 값을 곱하면 8이 된다라고 해요. 자, f의 11의 값은 얼마겠느냐? 요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fx가 몇 차 함수인지 쉽게 구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보시면 fx는요,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입니다. 그 값이 1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둘의 차수가 똑같고 최고차의 개수의 비율이 1 된다라는 걸 뜻하죠. 자, 따라서 fx는 x의 세제곱 빼기 x의 제곱으로 출발하는 3차 다항함수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ax 플러스 b라고 두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f의 0의 값은 결국 b가 되겠죠. 따라서 b의 절대값이 5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실수 t에 대하여 부등식 fx가 tx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그랬는데, 자, 이 함수 gt는요, 음의 정수 x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gt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음이 아닌 정수만을 함수값으로 가질 수가 있겠죠. 즉 0, 1, 2, 3 뭐 이런 식의 정수들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g의 3도 음이 아닌 정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요 극한도 음이 아닌 정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gt가 t 이퀄 3에서 연속인 함수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g의 3과 리미트 t가 3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의 gt의 극한이 모두 다 똑같은 값 알파를 가질 거고요. 이 알파는 음이 아닌 정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8이 된다 그랬으니까 알파 제곱은 8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고요. 얘는 알파가 음이 아닌 정수라는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연속, t는 3에서 gt가 연속이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이죠. 이게 가정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t 이퀄 3에서 함수 gt는 불연속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g의 3과 리미트 t가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갈 때 gt의 극한값은 서로 다른 정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그 두 개의 정수를 곱해서 8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건데, 이걸 생각해 보면요, g의 3이 1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요 극한이 8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얘가 2이고 4일 수도 있고, 혹은 얘가 4고 얘가 2일 수도 있고, 혹은 얘가 8이고 얘가 1일 수도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중에 뭐가 맞는지를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tx의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이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예요. 그래서 대충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이렇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 b의 값은요, 50에서 100 사이에 놓일 수도 있고요, 혹은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50 사이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b가 50에서 100 사이에 놓이는 경우, 그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게 이제 x축이고 요게 y축이니까 y축과의 교점이 50에서 100 사이에 생겨야 되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밑으로 내려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y는 fx의 그래프면 우리는 g의 3을 구하기 위해서 y는 3x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y는 3x의 그래프를 색깔을 바꿔볼까요? 그래서 색깔을 바꿔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y는 3x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3x의 그래프인데, 우리가 찾는 건 뭐냐 하면 이 fx의 그래프가 직선, 파란색 직선보다 위에 놓이는 구간 중에서 정수 x를 찾는데 음의 정수 x만 찾는 거예요. 결국은 이 y축과 여기 교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 교점의 x좌표를 이렇게 위로 올려봅시다. 요 교점의 x좌표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알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이 y축과 알파 사이에 속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바로 g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은 뭘 의미하느냐? 자, t가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다가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때 tx의 기울기는 3보다 작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직선이 얘보다 더 완만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 하면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차이가 나게 그려볼게요. 요게 누구냐 하면 y는 tx의 그래프인데 이때 t가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 t가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가는 거니까 사실은 이 두 그래프가 엄청나게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거의 차이가 안 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차이가 나게 일부러 큰 차이를 두고 그린 것 뿐이에요. 그거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얘하고 얘의 교점이 있겠죠. 그럼 요 교점이 있는데 사실은 요 교점도 알파와 무지하게 가까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가능한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알파가 정수가 아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정수가 아니라면 뭐 예를 들면 알파가 마이너스 4.1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g의 3이라는 것은 이 마이너스 4.1과 0 사이에 있는 음의 정수 x의 개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극한값은 얼마겠냐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빨간색과 파란색 직선은요 사실은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직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빨간색과 검은색 곡선 요 두 개의 교점 요 좌표도 알파에 무지하게 가까워지겠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4. 얼마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알파보단 작지만 알파에 무지하게 가까운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요점의 x좌표와 y축 사이에 속하는 x값들 중에서 정수 x의 개수도 똑같이 4개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얘하고 얘의 값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건 2개 곱해서 8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2개가 똑같은 정수값을 가질 때 정수의 제곱이 8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알파가 정수가 아니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걸 뜻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알파가 정수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4였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0부터 마이너스 4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까지 포함해서 정수가 몇 개가 있냐라는 거예요. 음의 정수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서 4개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직선과 요 곡선의 교점 요 두 개, 요 y축과 요 두 개 사이에 음의 정수가 몇 개가 속하느냐라는 건데 어쨌든 이 점은 마이너스 4보다는 조금 더 큰 쪽에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4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3이 돼요. 즉 g의 3과 이 리미트 극한값이 딱 하나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차이가 나는 두 정수를 곱해서 8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보기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 두 값의 차가 1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났죠? 그러면 B가 50과 100 사이에 있는 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림은 우리가 찾는 그림이 아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뭘 보면 되냐 하면 이 B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100과 마이너스 50 사이에 있는 경우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똑같이 이제 y는 3x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y는 3x의 그래프와 요 음의 범위 있죠. x가 0보다 작을 때 이 곡선이 교점을 갖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자, 이때는요
이 곡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놓이는 구간이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g의 3은 그냥 0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퀄 8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얘와 얘의 교점이 딱 하나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얘와 얘의 차이는 많아봤자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0개거나 빵개라는 걸 우리가 아까 b가 50에서 100 사이에 있을 때 봤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궁금하시면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1개고 얘와 얘는 많아봤자 하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8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y는 3x와 이 곡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가질 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y는 3x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그렸나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본다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요 교점의 x좌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교점의 x좌표 이렇게 두 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요 교점의 x좌표들을 각각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볼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얘보다 조금 완만한 직선을 그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개가 엄청나게 가깝게 자리를 잡겠지만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교점이 여기도 여기 하나가 생기는데 보시다시피 이 교점들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 알파보다 조금 더 작은 쪽에 하나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 베타보다는 조금 더 큰 쪽에 하나가 생길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뭐부터 구해볼 거냐 하면 이 g의 3부터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알파와 베타가 모두 정수가 아닐 때부터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알파와 베타가 모두 정수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 1.5고요. 얘는 마이너스 5.1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자 g의 3은요. 요거 두 개 사이에 있는 음의 정수의 개수를 찾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에서 4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때 요 극한 값은요. 빨간색과 이 검은색 곡선 두 교점 사이의 값인데 사실 이 두 교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1.5보단 작지만 마이너스 1.5에 무지하게 가까운 값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5.1보단 크지만 마이너스 5.1에 무지하게 가까운 값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둘 사이에 속하는 정수, 음의 정수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해서 4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정수 두 개를 곱해서 8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기에도 그런 건 없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정수였다. 즉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자 g의 3은요. 마이너스 1까지 포함을 합니다. 여기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5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요 극한은 요 빨간색 그죠? 요 두 개 사이인데 요 빨간색이 마이너스 1보단 작습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1에 엄청나게 가깝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5.1보단 크지만 마이너스 5.1에 엄청나게 가깝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5까지 4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 둘의 차이가 1밖에 안 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기 중에 1 차이 나는 게 없기 때문에 요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쪽이 뭔데? 이쪽이 정수가 아니고 이쪽이 정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알파와 베타 사이의 정수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5까지 4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 조금 더 큰 값이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5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속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까지 3개가 되어서 역시 하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가능한 건 뭐냐? 요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알파와 베타 사이, 즉 알파 베타도 포함이죠. 등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는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까지 5개가 되는데 자 만약에 요 빨간색 두 개의 교점 사이의 정수는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값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큰 값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속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를 제외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해서 3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요거 두 개의 차이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가 2가 되는 건 4하고 2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5, 3이 4, 2가 되려면 이 둘 사이의 차가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알파도 정수, 베타도 정수인데 알파가 정수일 때 이 베타의 값은 알파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알파,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3에서 요 g의 3의 값이 얼마가 되고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리미트 값은 양끝값 알파와 알파 빼기 3을 제외한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2에서 두 개가 됨으로써 4 곱하기 2에서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y는 fx와 y는 3x의 그래프의 교점이 음의 정수 알파와 알파 마이너스 3에서 생긴다라는 거니까요. 요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fx에서 3x를 빼준 것이 결국은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한근이 x 마이너스 뭐 요걸 감마라고 한번 해볼까요? 감마가 되는 건데, 자, 이 fx 빼기 3x가 x의 세제곱 빼기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b 꼴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되기 때문에 얘 이퀄 0이라는 방정식,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의 합이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퀄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은 알파와 알파 마이너스 3, 그 다음 감마가 되는 거니까 이 감마는 알파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죠. 뭐가 되냐 하면 바로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이거 세 개를 더해서 1과 같아지겠구나. 이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 최고차항과 x제곱항의 계수가 주어져 있다면 얘 이퀄 0의 세 근의 합을 구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 하면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요 좌변과 우변에 어차피 얘랑 똑같은 거니까요. 상수항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상수항 B는 뭐가 되냐 하면 요 상수항들 싹 다 곱한 거겠죠. 근데 요거는 곱하면 어차피 요거 마이너스 붙이면 알파에 알파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지막은 2알파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B는요, 우리가 어디 있을 때를 가정해서 그래프를 그렸냐 하면 마이너스 100과 마이너스 50 사이에 있을 때를 가정해서 그래프를 그렸던 거죠. 자, 그렇다면 알파는 음의 정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알파가 음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B는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되나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다 곱해봤자 이 B 값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 안 되고요. 알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얼마? 8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 40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80이 되기 때문에 요 범위 내에 싹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2는 가능한 값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알파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B는 뭐가 되냐 하면요, 얘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미 마이너스 100보다 더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fx라는 거는요, 알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x 플러스 2, 그 다음 x 플러스 5, 그 다음 x 마이너스 8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3x가 우변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3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fx를 구했으니까 이제 f의 11 값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f의 11은 얼마가 되냐 하면, 자, 11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는 13 곱하기 16 곱하기, 그 다음에 11에서 8 빼면 3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3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해주면 3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13 곱하기 16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13 곱하기 16부터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60에다가 48을 더하는 거니까 결국은 208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12를 더하는 거니까 219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다시 3을 곱해주면 3, 9, 27 됩니다. 그 다음 3, 1은 3, 5가 되고 3, 2, 6 해서 요게 65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657입니다.